님들 솔직히 말해보자. 주식이든 코인이든 우리를 망치는 건 정보 부족이 아니라 타이밍 착각이야. 좋은 뉴스 나오면 오히려 빠지고 악재 터지면 바닥 찍고 올라가는 장면 몇 번을 봤는데도 매번 속아. 왜냐, 님들은 아직도 시장을 사실이 움직이는 곳으로 보거든. 근데 시장은 기대가 움직이는 곳이야. 오늘 영상은 경제학 강의가 아니야. 님들 계좌를 괴롭히는 그 찝찝한 현상, 뉴스와 차트가 왜 엇갈리는지 구조로 해부할 거야. 그리고 뒤에서는 삼각수렴, 쌍고점, 리테스트, 페이크 같은 패턴들이 왜 생기는지까지 심리랑 연결해서 이어갈 거니까 끝까지 봐. 님들 그거 알면 뉴스 보고 사고 파는 습관부터 끊게 돼. 자, 핵심부터 박자. 좋은 뉴스는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대를 확인시키는 역할을 해. 기대가 이미 꽉 찼으면 좋은 뉴스는 연료 보충이 아니라 배터리 잔량 확인이야. 잔량이 풀인데도 충전기 꽂는다고 더 빨리 가냐? 안 가. 오히려 그 순간부터는 충전 끝났네 하고 내려놓지. 시장 구조는 이렇게 돌아가. 뉴스가 나오면 사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석이 움직여. 해석이 움직이면 기대가 바뀌고, 기대가 바뀌면 포지션이 바뀌고, 그 포지션 이동이 가격을 만들어. 이 중에서 님들이 제일 자주 놓치는 건 기대야. 뉴스는 과거고 가격은 미래야. 과거를 들고 미래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늦는 거야. 예시 하나, 기업 실적이 잘 나왔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어. 시장이 원하는 건 얼마나 더 잘 나왔냐야. 이미 모두가 잘 나올 거라고 믿고 포지션을 채워놨으면 실적 발표는 축제의 끝이야. 축제 끝나면 사람들 빠져나가고 조용해지지. 그래서 실적 발표 직후 급등이 아니라 오히려 소화가 나오는 거야. 님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대가 이미 비싸서 생겨. 반대로 악재는 어때? 전쟁, 규제, 금리, 관세 같은 거 터지면 님들은 끝났다라고 결론부터 내려. 근데 기관은 다른 질문을 해. 이 악재가 새롭냐? 아니면 이미 다들 겁먹고 던진 뒤냐? 공포가 진짜로 커지면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먼저 터져.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 악재가 계속 나와도 시장은 이미 먹었다로 넘어가. 그때가 반등이 잘 나오는 자리야. 공포가 너무 커지면 팔 사람은 이미 팔고 없거든. 여기서 개인과 기관의 결정적 차이가 나와. 개인은 가격이 확인된 다음에 결심해. 오르니까 사고 깨지니까 팔아. 근데 기관은 유동성이 생기는 쪽으로 움직여. 오를 때는 물량을 나눠서 던질 수 있고 빠질 때는 공포 물량을 흡수할 수 있어. 님들은 한 번에 들어가고 한 번에 나가니까 시장이 딱 기다리는 극단에서 버튼을 누르게 돼. 그럼 차트는 어때? 차트는 사실의 그래프가 아니라 포지션의 지도야. 뉴스가 좋은데도 빠질 때는 이미 롱이 꽉 차 있고 더 들어올 돈이 없다는 뜻이 많아. 반대로 분위기가 최악인데도 안 빠지고 버티면 이미 숏이 과밀이고 아래로 밀어붙일 힘이 없다는 뜻이 많아. 이걸 모르면 님들은 항상 왜 안 가만 외치게 돼. 그리고 여기서 파생이 끼면 더 잔인해져. 옵션이 많은 구간에선 시장이 사람들이 아프게 느낄 방향으로 더 잘 움직여. 콜이 과하면 위로 못 가고 눌리고 풋이 과하면 아래로 못 가고 버틴다. 이게 무슨 음모론이냐고? 아니야. 누가 나쁘다 착하다가 아니라 포지션이 가격을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걸 이해하면 뉴스가 맞는데 왜 틀렸지라는 질문이 기대와 포지션이 어디에 몰렸지로 바뀌어. 그러니까 님들이 해야 할 첫 번째 훈련은 간단해. 뉴스를 읽는 순간 결론부터 내리지 말고 딱 한 줄만 추가해. 이 뉴스는 이미 반영됐나? 아니면 이제 시작인가? 이 질문 하나만 붙여도 매매가 한 단계 달라져. 님들이 못 벌었던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질문이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서야. 그리고 반영됐다는 걸 어떻게 보냐고 묻지.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야. 하지만 공통된 힌트는 있어. 같은 악재가 반복되는데 더 이상 변동성이 안 튀면 시장은 공포를 소화 중이야. 지표가 나왔는데 금리나 환율이 핑계처럼만 움직이면 시장은 이미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 대표 종목이 흔들려도 시장 폭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건 패닉이 아니라 교체야. 이 세 개가 쌓이면 뉴스보다 반응이 더 중요한 순간이 보이기 시작해. 이제 다음으로 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심리가 차트 위에 어떻게 그림으로 남는지 보여줄 거야. 삼각수렴은 왜 끝까지 모여서 반대로 터지기도 하고 왜 3분의 1쯤에서 튀어나가기도 하는지, 쌍고점은 왜 사람들을 수익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기관이 물량을 교체하는 장치가 되는지, 페이크가 왜 나오고 왜 결국 원래 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이야. 그리고 이 심리 구조가 차트 위에서 어떻게 남는지 보자. 지금까지는 뉴스와 기대, 개인과 기관의 시선 차이를 이야기했어. 이제 그 기대와 포지션이 어떻게 패턴으로 찍히는지 보자. 차트는 선이 아니라 집단 포지션의 압축본이야. 삼각수렴부터 다시 보자. 상승 흐름 속에서 삼각수렴이 나오면 이상하게도 먼저 생기는 건 하락 추세선이야. 고점이 점점 낮아지지. 이건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야. 이미 수익권에 들어간 큰 자금이 위에서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이야. 기관은 한 번에 못 팔아. 가격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고점을 점점 낮추면서 위에서 던지고 아래에서는 개인 혹은 다른 기관이 눌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이 과정이 반복되면 위는 눌리고 아래는 받쳐지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삼각형이 끝까지 모이느냐, 중간에 탈출하느냐야. 끝까지 모인다는 건 위에서 계속 물량이 나온다는 뜻이야.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갈 힘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수렴 끝에서 진행 방향과 반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반대로 4분의 3도 못 채우고 위로 튀어나가면 그건 이미 위물량이 정리됐다는 뜻이야. 더 이상 누를 힘이 없으니 진행 방향 그대로 가속이 붙지. 이건 기술적 확률이 아니라 물량 균형의 문제야. 쌍고점도 마찬가지야. 교과서에선 본전 심리라고 하지. 근데 진짜 고점은 개미가 만드는 게 아니야. 기관은 수천조를 들고 있어. 한 번에 팔지 못해.
첫 번째 고점은 시장 수요를 확인하는 자리야. 이 가격에서 얼마나 더 붙는지 보자. 두 번째 고점은 남은 물량을 넘기는 자리야. 이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데 가격이 못 뚫고 내려오지. 그건 매수세가 약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계속 공급이 나오기 때문이야. 쌍고점은 확신의 모양이 아니라 물량 교체의 모양이야. 쌍저점도 마찬가지야. 기관은 바닥에서 한 번에 사지 못해. 그래서 첫 저점에서 일부 매집하고 반등을 주는 거야. 개인은 말하지. 아직 위험해.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 공포를 한 번 더 만들어. 두 번째 저점에서 개인이 포기하는 순간 그 자리는 흡수 구간이 돼. 그래서 진짜 저점도 두 번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이건 지지 확인이 아니라 유동성 흡수야.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나와. 패턴에는 항상 예상 진행 방향이 있어. 삼각 수렴 4분의 3을 채우고 나오면 돌파가 나와야 하고, 끝까지 수렴하면 진행 방향과 반대로 흐지부지해지지. 플래그 패턴이 진행 방향 반대로 누우면 조정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들어올린다면 고점 신호가 되지. 그런데 그 방향대로 안 가는 순간이 있어. 이걸 대부분은 페이크라고 봐. 근데 기관 관점에선 그 자리가 유동성 구간이야. 패턴 완성, 개인 진입, 반대로 흔들기, 손절 유도, 본래 방향, 이 구조가 반복돼. 그래서 1차 손절 이후 진짜 방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페이크가 크게 나와도 구조적으로 가야 할 자리는 결국 다시 테스트하러 오게 되어 있어. 이건 추세선에서도 나타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저점 두 개를 이은 선. 세 번째에서 정확히 맞고 반등하면 거기엔 매수가 몰리게 돼. 그 자리는 모두의 기준점이 되는 거지. 근데 기준점은 동시에 유동성 덩어리야. 그래서 나중에 그 선을 깨러 오거나 다시 확인하러 오게 되는 거야. 이동평균선도 똑같지 뭐. 61선, 121선 같은 큰 기간 이평선 정확히 맞고 올라가면 역시 지지네라는 말이 나오게 돼. 근데 그건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들어왔다는 뜻이야. 시장 입장에선 그 가격은 나중에 건드릴 수 있는 자리야. 그래서 결국 이런 자리도 높은 확률로 다시 테스트하러 오게 되는 거지. 이 모든 게 잘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어. 참여자가 많아야 해. 그래서 나스닥, 비트코인, 대형 지수처럼 큰 시장에서 이런 심리 패턴이 잘 맞는 거야. 참여자가 많을수록 감정이 평균화되고 패턴이 반복돼. 작은 종목은 한 세력이 방향을 만들 수 있어. 그건 심리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의 결과야. 우리는 의도를 추측하려는 게 아니라 집단 심리를 읽으려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보면 차트는 더 이상 모양이 아니라 행동의 흔적이 돼. 뉴스는 과거고, 가격은 기대고, 패턴은 포지션 이동의 흔적이야. 이게 연결되는 순간 시장 보는 눈이 달라져. 그리고 이렇게 자신만의 매매 기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가 정해지고 되고 기계처럼 매매하는 법을 익히는 게 본격적인 1단계가 되겠지. 그럼 이제 남는 질문은 이거지. 그럼 기계처럼 매매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그래서 나는 시황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뭘 바꿔야 하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남들보다 늦게 알아서라고, 분석이 약해서라고.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보자. 우리가 몰라서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있었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도 알고, 감정 매매가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분할 매수가 유리하다는 것도 알아.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개인이 시장 평균을 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어. 사람들은 평균을 이기려면 평균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시장 평균이라는 숫자는 엘리트 몇 명의 성과만 모아놓은 결과가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의 조급함, 공포, 충동까지 전부 섞여 만들어진 값이지. 그러니까 평균을 넘는다는 건 특출나게 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야. 대다수가 반복하는 패턴에서 빠져나온다는 뜻이야. 남들이 다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면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그 평균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조건은 의외로 단순해. 더 빠를 필요도 없고, 더 많이 알 필요도 없고, 더 복잡한 전략도 필요 없어. 필요한 건 단 하나. 변동성 속에서도 태도를 유지하는 힘. 이게 생각보다 어렵긴 해. 사람은 감정이 흔들리면 논리보다 반응이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맞는 말이네 하고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다음 급등장에서 같은 버튼을 눌러. 문제를 거창하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 이건 고급 기법의 영역이 아니야. 대단한 비밀 전략도 아니야. 오히려 반대지. 기본을 어기지 않는 것, 과열해서 속도를 늦추는 것, 공포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것, 이게 차이를 만들어. 시장에서 앞서는 사람은 특별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대중이 반복하는 오류를 덜 반복했기 때문이야. 결국 격차는 정보량이 아니라 행동의 밀도에서 벌어져. 님들이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라면 경제학 교수님, 증권가 종사자들은 모두 떼돈을 벌겠지. 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흔들리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야. 시장 평균을 넘는 건 영웅이 되는 과정이 아니야. 군중이 되는 걸 멈추는 과정이지.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숫자로 드러나게 될 거야. 앞으로 내가 더 디테일한 내용들 많이 다루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흔적들 이 채널에 남겨볼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